이 지구상에서 중국은 오직 단 하나, 나 시진핑이가 주석으로 있는 이곳이라 이 말이여. 아니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중국이 중국이지 여기 어디 또 다른 중국이 있나요? 사실 있습니다. 센과 지루의 행방불명의 모티브가 된 홍등거리 지우펀, 딤섬과 파인애플 과자 펑리수, 망고 빙수 등 먹거리 여행의 성지, 로맨스 영화도 꽤나 잘 만들어 친숙한 국가 대만이 마, 내가 진짜 중국이야. 라고 주장하죠. 이 역사적 갈등은 양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로 현재 진행형입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과 이를 막으려는 대만의 대규모 군사훈련, 여기에 미국도 개입하고 있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남일이 아닌 것이 미국은 중국 견제의 가성비를 높이기 위해 한국이 일본과도 군사동맹을 맺는 한미일 동맹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중국 대만 군사적 분쟁에 우리까지 엮이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국제뉴스 꼼꼼하게 챙겨봐야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중국과 대만이 싸우게 된 이유부터 아주 쉽게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출발할게요. 대만, 이 타이완 섬에는 폴리네시아계 원주민들이 먼저 살고 있었어요. 중국 대륙과 가까웠지만 대륙인들은 이 섬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아요. 광활한 중원을 차지하기에 바빠서 저 밑에 있는 섬까지 신경 쓰지 않았죠. 그래서 대만 섬의 가치를 발견한 것은 대항해 시대의 유럽이었어요. 포르투갈, 네덜란드, 스페인이 순서대로 도착해서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최종적으로 네덜란드의 소유가 되면서 유럽과 아시아의 무역 거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중국 대륙에 큰 변화가 생겨요. 명나라가 북방의 여진족에게 패하며 여진족의 국가 청나라가 대륙의 새로운 주인이 된 것이죠. 이때 해적왕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를 둔 정성공이란 자가 선단을 이끌고 명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항전했지만 청나라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대만섬으로 일단 후퇴를 합니다. 안되겠다. 이 섬에서 힘을 길러서 다시 청을 친다잉. 섬에 있던 네덜란드와 유럽인들을 내쫓고 정성공이 나라를 세운 뒤에 해양 세력으로서 청나라와 끈질기게 투쟁하지만 딱 봐도 게임이 안 되잖아. 청나라에 결국 무릎을 꿇습니다. 이로써 원주민들이 평화롭게 살던 대만섬이 대륙의 중국 역사에 편입됩니다. 19세기가 되면 기세등등하던 청나라가 아편에 취한 종이호랑이가 됩니다. 총포와 군함으로 무장한 서구 열광들에게 탈탈탈 털리고 있었어요. 동네 북이 된 청은 전쟁에 질 때마다 홍콩, 칭다오, 마카오, 베트남 등 영토의 일부 혹은 그 지역의 영향력을 양도하였는데 일본에도 처절하게 패하며 대만섬이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렇게 20세기가 되니 결국 청은 버티지 못하고 순원이 주도하는 신의 혁명으로 내부에서부터 무너집니다. 진시황부터 2000년 이상이나 이어온 중국 황제가 없어지고 아시아 최초의 근대 공화국 중화민국이 건국된 것이죠. 그러나 초기의 중화민국은 매우 불안정했어요. 야, 이거 오래 살고 볼 일이다잉. 황제가 없는 나라? 그럼 힘센 놈이 짱인 거지? 삼국지 시대처럼 지역의 군벌들이 난립하여 서로를 탐했습니다. 이 혼란한 시기에 등장한 두 리더가 장제스와 마오쩌둥입니다. 장제스는 순원의 국민당 소속으로 북벌을 통해 이 난립한 군벌들을 싹 통일하여 중화민국을 완성하였고, 소련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공산당의 마오는 지주의 땅을 빼앗아 농민들에게 나눠주는 토지개혁으로 농촌 지역부터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나갑니다. 가고자 하는 길은 달랐으나 나라 안팎으로 너무나 혼란한 시기였기에 두 사람은 힘을 합쳐 일본의 침략을 막아내는 한편 영국, 미국, 소련, 프랑스와 함께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어요. 그래서 훗날 만들어지는 유엔의 상임 이사국이 되지요. 2차 대전 이후에는 자유시장 경제와 공산주의가 대립하는 냉전시대가 도래했고, 여기까지 함께 왔지만 이제 대륙의 진짜 주인을 가릴 때다. 장제스와 마오도 중화민국의 미래를 놓고 마지막 대결을 벌입니다. 장제스는 내전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 대만섬을 병찬기지로 삼고 주민들을 강압적으로 통치하고 수탈했어요. 대만섬 주민들은 일본 식민지를 견뎌냈더니 새로 건국된 중화민국의 수탈도 만만치 않았죠. 어휴, 이 섬나라 팔자 일본보다 더한 놈들이 아주. 그래서 정성공, 청, 일본의 지배까지 모두 겪은 토박이들, 본성인들과 장제스의 중화민국에서 온 소수의 외성인 간의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던 1947년 2월 28일 정부의 허가 없이 거리에서 담배를 팔았다는 이유로 린장마이라는 여성이 장제스 정부의 단속반에 의해 무차별 폭행을 당합니다. 야, 이 외성인 경찰이 본성인 시민을 폭행한다. 본성인들의 분노가 폭발하여 민중 봉기가 일어나자 군은 기관총을 발포하여 시민들을 무차별 학살합니다. 이것이 2.28 사건이죠. 이때 외성인들에게 얼마나 혹독하게 당했는지 대만섬 주민들은 차라리 일본의 식민지배가 더 나았다는 의견까지 생겨요. 그래서 같은 식민지를 겪었지만 일본에 대한 적대감의 정도가 우리와 사뭇 다르죠. 장제스의 국민당은 대만섬에서뿐만 아니라 대륙에서도 민심을 얻지 못해요. 오직 내전 승리만을 목표로 국민의 삶을 돌보지 않았고 실정과 폭력, 부정부패가 너무 심했거든요. 오히려 얼마 되지 않는 군사력이지만 민중의 마음을 얻은 마오의 공산당이 내전에서 승리합니다. 장제스는 병참기지였던 대만섬으로 후퇴했고 마오쩌둥은 1949년 10월 새롭게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승부를 내지 못한 상태로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두 개의 중국이 공존하게 된 것입니다. 대만 해협 사이에 있는 두 개의 언덕이라고 하여 양안관계라고 합니다. 마오와 장제스의 싸움을 가만히 지켜보던 미국은 쟤들 살벌하게 싸우는데 괜히 끼어들지 말고 저긴 좀 지켜보자고. 중국과 대만에서 한 발 물러서서 필리핀과 일본까지만 방어선으로 하는 이른바 에치슨 라인을 발표했죠. 그랬더니 옳거니 미국이 뒤로 불렀어? 동무들 전진하라오. 중화인민공화국과 북한이 뜬금없이 한반도에서 6.25 전쟁을 일으켜 남하한 것이죠. 우리가 한 발 물러서니까 공산진영이 그만큼 전진하는구나. 안 되겠다. 다시 들어가자. 미국 최강의 함대 제7함대가 다시 전진 배치되고 미국은 대만을 공산진영 확장을 막는 방패로 삼죠. 미국이 이렇게 지원을 팍팍 해주니까 대만의 경제가 초스피드로 발전합니다. 반대로 대약진운동, 문화혁명 같은 초대형 실책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제는 나락으로 가고 있었죠. 이 어려운 시기 마오쩌둥에 이어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석이 된 덩샤오핑은 야, 인민이 굶어 죽는데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가릴 거 있네. 쥐만 잘 잡으면 되지. 우리도 자유시장 경제로 들어간다잉. 중화인민공화국이 이렇게 세계 경제 무대에 데뷔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이야기합니다. 하늘 아래 중국은 하나뿐이야. 중국과 교역하고 싶다면 우리 중화인민공화국과 할지 저 조그만 섬나라 중화민국 대만과 할지 하나만 선택하라 해. 대부분의 국가들은 계산기를 두들겨보고 중화인민공화국 편에 섭니다. 심지어 중화민국의 우방국가였던 미국, 한국, 일본도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를 합니다. 유엔 상임이사국 자리가 중화민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교체되죠. 중화인민공화국은 환호했고 중화민국은 격분해요. 야, 이 의리 없는 것들, 배신자들, 니들끼리 잘해봐라 어디. 화가 나는 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중화민국이 유엔에서 탈퇴해버린 것이었죠. 대단한 실수였습니다. 이제 중국, 차이나라는 국호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차지가 되었어요. 중화민국은 외교적으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타이완 혹은 차이니스 타이페이란 명칭으로 불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 중화민국은 대만, 타이완이라고 부릅니다. 대만은 올림픽에 참가할 때 국기 대신 올림픽위원회 깃발을 사용하고 대사관이 아닌 주 타이베이 대표부가 외교 업무를 대신하고 있어요. 하지만 체력이 약한 정대만에게 불꽃의 3점슛이 있듯 대만도 국제적인 굴욕을 참으면서 갈고 닦은 필살기가 있거든요. 반도체예요. 기억을 담당하는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이 세계 최강이지만 연산을 담당하는 시스템 반도체는 TSMC가 있는 대만이 최강입니다. 대만의 반도체가 없으면 세계는 정지하고 미래는 꿈꿀 수조차 없어요. AI와 IoT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이후 미래 권력의 열쇠를 바로 대만이 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G2인 미국과 중국의 승부는 대만을 누가 차지하는가에 있어요. 특히 중국은 한국 반도체를 점령한 미국에게 대만까지 절대 빼앗길 수 없어요. 여기에 하나 더, 중국 중심의 세계,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여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의 반열에 오르고자 하는 시진핑의 중국몽은 대만을 완전히 중국 영토로 흡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쟁을 전 세계가 숨죽이고 바라보고 있으며 이 사이에 여러모로 얽혀있는 우리도 대만 관련 소식에 바짝 긴장하고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겠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상의 궁금한 교양 지식들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봉화제의 궁금할 교양,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교양